또, 또 일어나야 하네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습관 때문이에요. 선생님, 어제는 딱 한 번만 일어났어요. 밤마다 깨는 건 나이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도와달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밤마다 자다가 화장실에 가느라 자주 깨어나시나요? 억지로 다시 눈을 감아보지만 머릿속은 이미 나처럼 또렷해진 적 있죠? 깊은 잠에 막 빠져들려는 순간마다 몸이 긴급 신호를 보내는 느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다들 밤에 자주 깨잖아. 하지만 사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 매일 밤 두세 번씩 일어나 화장실에 간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도와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마다 자주 깨어나면 당신의 신장과 방광은 쉴 틈이 없습니다. 마치 밤새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물펌프처럼 결국은 어느 순간 고장이 나고 맙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신경계와 내분비계, 기억력까지 모두 약해집니다. 몸은 피로하고 집중도 되지 않고 아침이 오면 전쟁이라도 치른 듯한 기분이 드는 거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아주 작은 습관만 바꿔도 약 없이 자연스럽게 숙면을 되찾고 몸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전혀 몰랐던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식탁 위에 평범한 과일 몇 가지가 당신의 방광을 밤새 조용히 쉬게 해주고 당신 자신도 푹 잘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다가 계속 화장실 가느라 잠을 못 자겠어요. 그 환자들 중 한 분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98세의 박태호 어르신이었습니다. 병원에 오신 얼굴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마지막으로 3시간 연속으로 잔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눈만 감으면 또 일어나야 해요. 저는 서둘러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4가지 질문을 드렸죠. 저녁에 주로 무엇을 드시나요? 밤 8시 이후엔 어떤 걸 드시나요? 특정 음식을 먹고 나면 소변이 더 자주 마렵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혹시 저녁 식습관을 바꿔본 적 있으신가요? 박 어르신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빵에 딸기잼 바르고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배고프면 젤리 조금 먹어요.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는 식단이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밤새 방광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잼과 젤리 속의 당분, 차 속의 미량 카페인, 그리고 빵에 들어있는 숨은 나트륨. 이 모든 것이 방광을 과도하게 자극해 밤새 요일을 느끼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잠들기 전에 드시는 음식이 몸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아주 조금씩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단을 조절하고 밤 8시 이후엔 단 음식이나 차를 피하고 대신 방광을 진정시켜주는 과일을 섭취했습니다. 단 10일이 지나고 박 어르신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는 믿기 힘들 만큼 밝았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딱 한 번만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바로 잠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꼭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며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매일 밤 뒤척이며 고생하고 있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당신의 방광이 밤새 잠들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자연적인 방법으로 약 없이, 부작용 없이 말이죠. 만약 제가 박태호 어르신의 수면을 어떻게 회복시켜 드렸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주세요. 어쩌면 오늘 밤 단 하나의 작은 변화가 당신의 오랜 불면을 끝낼지도 모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비슷하게 대답하십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요. 배가 좀 찬가 봐요.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뭐. 하지만 사실 그건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원래 밤마다 3번, 4번씩 일어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소변을 걸러내고 저장하는 시스템, 즉 신장과 방광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낮에는 몸이 움직이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피가 고르게 순환합니다. 그래서 신장과 방광이 안정적으로 물을 걸러낼 수 있죠. 하지만 밤이 되어 누워서 자면 복부의 압력이 달라지고 피가 신장 쪽으로 더 몰립니다. 이때 방광이 조금이라도 염증이 있거나 예민해졌거나 혹은 장이나 전립선의 압박을 받고 있다면 곧바로 뇌로 지금 화장실 가야 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어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몸이 밤 동안 소변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잠들기 전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2세의 김선영 어르신이었죠. 지속적인 불면과 피로로 거의 지쳐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여행도 못 가요. 낯선 곳에서 자면 꼭 4-5번은 일어나야 해서 너무 민망해요. 저는 저녁 습관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은 잠이 잘 오라고 매일 밤 캐모마일차 국화를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캐모마일차에도 아주 미량의 카페인이 들어있고 신경을 약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분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셨습니다. 사실 캐모마일차뿐만이 아닙니다. 레몬차, 페퍼민트차, 심지어 발레리안차 수면 보조용 허브차까지도 몸을 잘못된 타이밍에 각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차들은 신장 활동을 증가시켜 방광을 자극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밤새 방광이 쉬지 못합니다. 차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기 전에 과일 먹으면 건강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과일이 밤에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포도, 망고 이런 과일들은 천연이긴 하지만 흡수가 빠른 당분이 매우 많습니다. 밤에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고 몸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더 배출하려 합니다. 그 결과 방광이 자극받아 또다시 깨게 되는 거죠. 또 하나 흔한 실수는 가볍게 먹겠다고 죽이나 수프를 선택하는 겁니다. 겉보기엔 부담 없어 보이지만 물과 전분이 많아서 소화 시간이 길어집니다. 몸은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 밤새 피를 보내야 하고 원래는 휴식해야 할 장기들이 깨어 있게 됩니다. 결국 몸은 물의 부채를 갚기 위해 한밤중에 깨어나게 되죠. 게다가 겉보기엔 무해하지만 사실은 수면에 적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콜릿, 파스타, 달달한 우유, 설탕이 들어간 요구르트 같은 것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장이 팽창하게 만들고 가스를 생성합니다. 문제는 장과 방광이 아주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장이 가스로 인해 부풀어 오르면 그 압력이 방광을 눌러 소변이 아직 차지도 않았는데도 가야겠다는 착각 신호를 만들죠. 그래서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따뜻하고 편해야 방광도 편안합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나오고 답답한 음식들은 모두 방광을 자극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보다 더 위험한 음식군이 있습니다. 바로 냉장고에 며칠씩 넣어둔 기름진 음식들. 예를 들어 갈비찜, 소시지, 햄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간과 신장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밤새 독소를 처리하느라 해독 시스템이 과부하되는 거죠. 그때 몸은 경계 상태에 들어가고 방광 역시 함께 긴장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의 저녁 식사가 평온한 밤을 보낼지 혹은 뒤척이는 밤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나이나 약 탓을 하기 전에 저녁 6시 이후에 무엇을 먹는지 꼭 돌아보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아주 간단한 과제를 내드립니다. 3일간 자기 전 습관을 기록해보세요. Cinquan scones, 쉬가 있디 일ien, Cinquan scones. 오늘 밤 내가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그리고 몇 번 깼는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놀랍니다. 차나 달콤한 과일 혹은 수프를 먹은 날은 한결같이 잠을 설치는 날이었다는 걸 깨닫죠. 그 규칙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절반은 해결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몸이 아니라 당신이 잠을 통제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유 없이 밤마다 깨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저는 오늘 그 다음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권하는 밤에 먹으면 방광을 진정시키고 몸을 맑게 해주며 숙면을 돕는 3가지 과일에 대해 말이죠. 이 과일들은 비싸지도
구하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가까운 슈퍼마켓에서도 언제든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저녁 식단과 밤의 수면 사이의 관계를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작은 신호 하나만으로도 다시 안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익숙한 과일들, 그 중에서도 방광을 진정시키고 잠자는 동안 신장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과일들이었죠. 수십 가지 과일을 환자분들과 함께 실험해 본 결과 항상 일관되고 뚜렷한 효과를 보인 건 단 3가지뿐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배, 수박, 그리고 크랜베리. 제가 숙면의 새 친구라고 부르는 과일들입니다. 먼저 98세의 박태호 어르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매일 밤 3번씩 일어나던 분이었죠. 저는 어르신께 저녁에 차와 달달한 간식을 끊고 저녁 7시쯤 신선한 배 반쪽을 드셔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배는 당지수가 낮고 천연수분과 칼륨이 풍부해 신장이 부드럽게 이뇨작용을 하도록 돕지만 방광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들어있어 소화를 돕고 복부 압력을 줄여줍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복부의 압력이 낮아지면 그만큼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제가 배를 저녁에 먹으면 잠이 더 깊어질 거예요 라고 하자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요? 그건 그냥 목마를 때 먹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일주일 후 어르신은 화난 얼굴로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어요. 이제 한 번만 깨고 바로 다시 잠들 수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때로는 의학이 새로운 약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원하는 걸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혹시 시도해보고 싶다면 꼭 기억하세요. 배는 반드시 신선한 생과일로, 통조림은 금지, 반쪽만 먹을 것, 자극적인 음식 짠맛, 매운맛과 함께 먹지 말 것, 저녁 식사 후 1시간쯤 뒤에 섭취. 2번째 과일은 수박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양과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 많은 분들이 수박은 이뇨작용이 세서 오히려 잠을 방해하잖아요? 라고 하시지만 그건 먹는 타이밍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적정량을 적절한 시간에 먹으면 수박은 오히려 신장을 편하게 도와주고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합니다. 수박에는 리코펜라이코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신장 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방광의 미세한 염증을 완화합니다. 또한 시트룰린이라는 천연 아미노산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비뇨기계의 압력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수박을 먹고 싶다면 저녁 6시 반쯤 딱 뺏기, 작은 조각 한쪽만 드세요. 그 이후에 먹으면 수분이 밤새 방광을 자극하지만 그 전에 먹으면 몸이 충분히 흡수하고 가볍게 배출한 뒤 잠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박은 단 음식 대체제로도 아주 좋습니다. 밤에 달달한 과자나 사탕을 찾는 어르신들에게 완벽한 대안이죠. 69세의 이정자 어르신이 좋은 예입니다. 5년 넘게 야간요로 고생하며 여러 약을 드셨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배수박 규칙을 알려드린 지 10일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5시간이나 연속으로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이런 느낌.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과일,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크랜베리입니다. 한국에서는 배나 수박만큼 익숙하진 않지만 세계 여러 연구에서 방광과 요로를 보호하는 효과가 입증된 과일입니다. 크랜베리의 핵심 성분은 프로안토시아니딘으로 세균이 방광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잦은 잔뇨감이나 가벼운 요로염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또한 크랜베리는 소변의 pH를 안정화시켜 밤새 몸속 환경이 평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분들께는 무가당 건조 크랜베리 한 숟가락 혹은 100% 크랜베리 원액 50ml를 물에 희석해 마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이때도 시간은 중요합니다. 오후 5시 반에서 7시 사이, 절대 8시 이후에는 금지입니다. 이 시간대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몸이 영양을 흡수하면서도 밤엔 부담을 주지 않거든요. 예전에 제 환자 최미숙 어르신은 잠자기 전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분께 크랜베리 물을 권해드린 후 일주일이 지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은 너무 푹 자서
눈을 떴더니 벌써 아침 6시였어요. 정말 놀랐어요. 배, 수박, 크랜베리, 이 세 과일은 단순하지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신장은 부드럽게 정화되고 방광은 진정되며 신경의 긴장은 완화되고 혈액순환이 고르게 돌아갑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부작용이 없고 약이 필요 없으며 어르신들에게도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완벽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잘 들어주는 것을 원할 뿐이에요. 음식을 고를 때와 먹는 시간을 조금만 바꿔도 몸은 스스로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 한 조각의 배, 한 입의 수박, 혹은 한 숟가락의 크랜베리만으로도 수년간 잃어버렸던 한밤의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세 가지 과일을 식사와 생활 습관에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5단계 저녁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당신의 밤은 다시 고요하고 부드럽고 깊은 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건 올바른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약은 일시적인 도움을 줄 뿐 진짜 치유는 생활 방식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는 문제를 끝내고 싶다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제가 몸의 휴식의식 휴식이라고 부르는 5단계 저녁 루틴입니다. 1단계, 저녁은 일찍 그리고 가볍게. 이상적인 식사 시간은 저녁 7시 30분 이전입니다. 그래야 위가 최소 2시간은 소화를 마치고 몸이 완전히 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녁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짜지 않고 기름지지 않은 식사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과 으깬 고구마 혹은 따뜻한 렌틸 콩죽에 신선한 배 한 조각을 곁들여 보세요.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몸에게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일할 시간이 아니라 쉴 시간이야. 만약 늦게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밤새 일하느라 간과 신장이 쉬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한밤중에 깨는 원인이 됩니다. 2단계, 물을 똑똑하게 마시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물을 적게 마시면 목이 마르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양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하루 물 섭취량의 80%는 오후 6시 이전에 마시세요.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는 정말 목이 마를 때만 따뜻한 물을 몇 모금 정도 마시면 충분합니다. 8시 이후에는 신장과 방광에게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입이 마르면 미지근한 소금물로 가볍게 입안을 헹구거나 얇게 썬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고 녹여보세요. 이 방법은 갈증을 진정시키면서도 방광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물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현명하게 조절하면 됩니다. 3단계, 잠자기 전 2번 화장실 가기.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건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잠자기 20분 전에 한번 화장실을 가세요. 그 후 양치하고 잠자리 준비를 한 다음 자기 직전에 한 번 더 다녀오세요. 두 번째로 가는 이유는 방광을 완전히 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몇 밀리리터의 소변만 남아 있어도 그게 신호가 되어 한밤중에 몸을 깨우게 됩니다. 이 방법을 3일만 실천해 보세요. 놀라운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4단계, 신경과 호흡을 풀어주기. 방광은 단순히 물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에도 반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자야지 하면서 오히려 더 깨어 있습니다. 억지로 자야지 라는 생각 자체가 뇌를 더 각성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천장을 보고 편히 누운 다음 코로 6초간 깊게 들이쉬고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걸 5회 반복하세요. 이건 단순한 호흡 운동이 아닙니다. 신경계에게 보내는 명령입니다. 모든 일이 끝났어. 이제 진짜로 쉬자.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만에 몸이 다시 자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5단계, 과일 마지막 열쇠. 제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과일, 즉 배, 수박, 크랜베리 중 당신 몸에 가장 잘 맞는 걸 선택하세요.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절반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월요일 저녁 7시에 배 반쪽, 화요일 저녁 6시 30분에 수박 100기 작은 조각 한쪽, 수요일 저녁 6시에 크랜베리 원액5시 해멜물에 희석. 이후에는 이렇게 번갈아 가며 섭취하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기록해보세요.
어젯밤 몇 번이나 깼는가? 다시 잠들기 쉬웠는가? 아침에 몸이 가벼웠는가? 2주만 지나면 당신의 몸이 가진 자기만의 리듬과 법칙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가장 자연스러운 개인 맞춤 의학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안정됨입니다. 당신이 70%만 제대로 해도 몸은 나머지 30%를 스스로 채워줍니다. 그러니 내일부터는 밤새 자야지 라고 다짐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오늘 밤엔 1시간만 더 깊이 자보자.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아침이 가벼워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좋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대신 내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3개월간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박태호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이제는 해가 떠야 일어나요. 젊었을 때처럼요. 그분은 웃었고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건 의학적 성공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자신의 몸 안에서 평화를 되찾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밤부터 이 5단계 루틴을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변화가 느껴진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빛이 될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유호진, 3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고요한 밤, 깊은 잠, 그리고 에너지로 가득한 아침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평온한 밤을 위해